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진도를 들어가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에서 1번. 일반 중개 계약서는 국장이 정한 표준되는 서식. 요거를 사용을 해야 한다? X. 일반 중개 계약은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일반 중개 계약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이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여러 군데 계속 물건 내놓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고. 올해 나온 거죠? 정답으로. 2번 맞고. 3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게 뭘까요? 거기 1번에 있는 표준되는 서식, 표준서식과 같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게 표준서식 사용을 하는 거 맞죠?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있다고. 1번과 3번을 비교해 봐야 돼. 1번은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없는 거고, 3번은 전속중개계약이니까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요. 4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약정하지 않았대요. 뭐 2월, 5월 이렇게 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월, 3개월 맞죠? 3월, 3개월 같은 말이고 맞는 거고. 5번.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2주 내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거. 둘 중 하나에 공개하는 거 맞지만 기간이 틀렸네. 7일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올해 나온 거죠. 2주 X. 2주가 어디 한번 나오긴 나온다고. 여기 어디서 나오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일이 진행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 상황. 이거는 정보를 공개하는 건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거고. 이거 낚이면 안 되고. 5번 틀렸고. 6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 그리고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얻어라.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우리가 500, 2, 30, 30, 3, 1, 30일, 3월, 1년. 그리고 30일은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제 지정서 받은 다음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그래서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맞는 거예요. 시점도 잘 봐야 돼.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잘 돼 있고. 7번은 뭐가 틀렸을까? 틀렸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인다고요.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돼요.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임의죠. 해야 한다. X. 여러 번 나온다고 이거.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 앞에 청문은 어떻게 되죠?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 청문. 취소 앞에 청문.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 사망의 사는 빼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취취 했던 거. 취소 앞에 청문. 그 다음 8번.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중개 보조원도 적용이 되죠? 중개 보조원도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으니까 비밀 얘기를 들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적용시켜놔야지.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된다. 맞고. 비밀 누설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비밀 누설하면 1학년 1반 둘이서 소곤소곤. 근데 반의사불벌죄다 그랬잖아요. 비밀 누설 반의사불벌죄 비읍비읍했던 거. 원칙은 처벌이고 합의 보면 불처벌되는 거.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원칙은 처벌되고 합의 보면 불처벌되는 거. 비읍비읍했던 거 그거.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 그런 것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잘 안 나네. 그죠? 기억나는 척하지 말라고. 안 나잖아. 안 난다고 잘. 9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대요. 그때 확인설명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 취득 의뢰인 설명하는 건 맞는데 확인 설명은 꼬시는 거니까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거. 언제 꼬셔라? 거래계약서 작성됐을 때 막 꼬시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되면 이미 다 꼬신 건데 중개 완성 전까지 꼬셔야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게 중개 완성이잖아요. 중개 완성 전에. 거래계약서 쓰기 전에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시기가 틀렸어 지금. 10번.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했을 때만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맞네요.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무조건 해야 되고 중개 완성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거고 이렇게. 또 법인에서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하고 그렇게 했던 거 맞는 거고요. 11번 확인설명서 몇 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3년간 보존하는 거죠. 3년간.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조금 이따 배울 거래계약서가 5년이에요. 거래계약서. 그래서 바꿔서 잘 나와.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그리고 1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대요. 의무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 쓸 수는 있는데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요. 작성해서 교부 줄 의무도 없어. 제재를 안 받는다.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인데 거래계약서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작성, 교부. 작성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거랑 다르다. 서명 및 날인이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이게 다르다. 따로따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확인설명서를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쓴 다음에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같이 한다고요. 이걸. 확인설명서 내용을 미리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개로 볼 게 아닌데 같이 하니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따로따로. 작성 이거 따로 있다. 서명 및 날인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제 위반을 한 거죠. 얘가. 그러면 얘는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의무가 없어서. 쓸 수 있지만 안 썼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격정지가 아니라 그냥 잘라버리는 거. 근데 이거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일을 했는데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때는 자격정지. 이렇게 된다고. 예. 소속공인중개사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확인설명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서. 작성이건 서명 및 날인이건 서 하면 정지. 서 하면 정지할 거니까. 거래계약 서 마찬가지겠네. 정지, 업무 정지. 전속중개계약 서 하면 정지. 서 하면 정지할 거 아니에요.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서, 정지. 다 업무 정지.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교부는 제재 안 받고 자격정지 아니고 서명 및 날인만 자격정지. 따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2번은 작성교부잖아요. 작성교부. 요거 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12번은 틀린 거예요. 서명 및 날인이었다면 맞지만 작성교부니까. 13번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지난주에 잠깐 봤었는데 확인설명서 1 거래 예정 금액이죠. 확인설명서는 무조건 다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맞네요. 중개 보수도 거래 예정 금액으로 산정해서 기재하는 거고 취득세도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내용 공시지가도 중개 완성 전 무조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거래계약서만 거래 금액이에요.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맞고 14번 역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입지조건이에요. 입지조건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자, 입지조건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자료 요구가 안 된다. 자료 요구는 세부 확인사항만 가능했어요. 세부 확인사항 4가지.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상태가 2가지가 있고, 그리고 환경조건. 그 4가지만 세부 확인사항. 그거 아니면 다 기본 확인사항.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나중에 되면 세부 확인사항 4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다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예요. 실제 권리관계. 주인법상 임대차, 유치권 그런 거. 그리고 상태가 2가지.
벽면 도배 상태 있고 내외부 시설물이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상태 따로 있는 거 이렇게 상태 두 가지 그리고 환경 조건 그거는 세부 확인 사항 자료 요구가 된다.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사항 자료 요구가 안 된다고. 기본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가 안 돼. 15번 보세요. 바로 나오죠? 벽면 및 도배 상태예요. 상태네.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상태는 세부 확인 사항. 벽면 도배의 상태 따로 있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그런 거 상태예요. 상태 두 가지. 그러면 벽면 도배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왜?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을 따로따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세부 확인 사항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거 아니면 다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 보수는 무슨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뭐예요? 오, 맞췄어.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낚이면 안 된다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당연히 중개 보수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그거 빼고가 다 기본 확인 사항인 거고. 그렇게 됐고. 뭐 된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다시 58페이지 보세요. 이제 책으로 들어와서 58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1번이 칸에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1번이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돼 있죠? 기본 확인 사항 돼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있다고요. 이렇게 8번까지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옆에 59페이지에 맨 위에 로마자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 돼 있잖아요. 세부 확인 사항 가로하고 자료 요구하여 기재돼 있고 이 세부 확인 사항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 권리 사항 요게 실제 권리 관계 줄여서 그냥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59페이지에서 맨 위를 보고 있어요. 그 밑에 10번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그런 거 상태고 그리고 11번이 벽면 도배의 상태 두 가지 그리고 12번 환경 조건 이렇게 네 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 그 밑에 이제 로마자 3번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당연히 중개 보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세부 확인 사항 네 가지만 외우겠다. 실제 권리 관계 상태 두 가지 그리고 환경 조건 그 네 가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맨 밑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1명, 2명 돼 있죠. 칸이 2개니까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있고 서명 및 할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할인 그 위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또는 할인 의무가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누가 도장 들고 다니고 사인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할인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확인설명서고 61페이지 오늘 할 거는 거래계약서 이게 뭐냐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통칭해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불러요. 통칭해서. 근데 그 위에다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위에다가 적어놔야 돼. 땡큐. 땡큐인 거예요. 땡큐. 꽁으로 먹는 거. 꽁으로. 왜냐면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보존기간만 거래계약서가 5년. 그거 빼놓고는 내용 똑같아.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죠? 확인설명서 작성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꽁으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인설명서 작성과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게. 확인설명서만 잘 보면 거래계약서는 꽁으로 먹는 거예요. 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이게. 점수 주려고. 내용이 똑같은 게. 양가로 1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 그 위에다가 권한 플러스 의무.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똑같이. 거래계약서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써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안 쓰면 뭐다? 업무정지, 거래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의무가 있다고. 근데 이 의무가 고유 의무예요. 그렇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된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한 내가 대신 써줄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중개했으면 무조건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과 전혀 상관이 없어. 심지어 매도인 매수인이 자기들은 계약서 안 쓰겠대. 그냥 구두로 하겠대요. 매매 계약도 구두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 가겠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개했는데 계약서 안 쓰고 그냥 가겠대. 그럼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맞아요? 아니라고. 붙잡아 놓고 써야 된다고. 왜? 그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고유 의무니까. 그렇게요. 매도인 매수인이 작성하지 않기를 원해도 써야 한다고요. 내 의무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었네요. 매도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빼달래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매도인이 자기 이름 아니면 가라로 써달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X. 매도인 매수인이 뭐라고 요구 요청을 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의무. 고유 의무다. 그것만 주의하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쓸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래계약서 쓸 수 있어요. 의무는 없다고. 또 똑같아요 이거랑. 이게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나 똑같아요. 뭐로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교부 주는 거잖아요. 작성 교부. 의무가 없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재 안 받아. 근데 당해 중개인이 있으면 서명 및 날인은 해야 한다고요. 또 안 하면 자격정지 받고. 작성 교부 따로 있고 서명 및 날인 따로 있고 별개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도 똑같다. 거래계약서도. 중개보조원은 권한, 의무 없고 마찬가지로 확인설명서랑 내용이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 역시 똑같아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는 거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법인 그러면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를 말해요. 본사. 그래서는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지점장이. 그 둘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따로 해요. 그것만.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드린 질문과 똑같아요. 자, 이제 분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매매계약이.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은 누구 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일단 소속공인중개사가 일을 했으니까 해야죠. 일을 했으니까. 그럼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안 돼요.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일을 안 했더라도 책임자가 함께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게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나 내용이 똑같다. 됐고. 기억이 살짝 나시나 봐. 3번. 기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3번이에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안 된다. 이게 이중계약서거든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는 거. 그럼 안 된다. 이게 이중계약서고요. 얘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설명서랑 차이점이네요.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서 2장 쓰는 경우가 없어요. 한 장도 쓰기 힘든데 뭘 그걸 2장이나 쓰고 있어. 응? 거래계약서는 이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있으니까 같은 말이 거짓기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같은 말인 거예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그 금액을 거짓으로 쓴 거잖아요. 계약서가 2개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뻥, 거짓말이니까 거짓기재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거짓기재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거짓기재면 이중계약서랑 같은 말이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되면 같은 말들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수월해진다고요. 너무 쉬운 표현으로는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이중계약서 제가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이라 그랬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2만 들어가 있으면 1학년 일반이 있다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정답으로도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지만 1학년 일반이 아니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느낌. 2만 들어가 있으면 다 1학년 일반이 있으니까 얘만 빼고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가 있는데 1학년 일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서인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서에서 서에서 정지인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니까 서니까 정지,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 3가지예요.
서. 그러니까 정지. 업무 정지. 서 하면 정지하는 거 세 가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것도 나중에 되면 다 외우시게 되겠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됐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1학년 1반 X 임등치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아, 이중계약서는 1학년 1반은 없구나. 그냥 임등치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양가로 2번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언제? 일반 중개계약서 할 때.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뭔가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게. 49페이지 뭐 언저리에 뭐 적어놓은 거 없나요? 표준 서식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고 거래계약서는 없다. 이거 뭐 적어놓은 거 없어요? 49페이지에 표준 서식, 법정 서식 같은 말이고 법으로 정한 서식.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다고요.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의무가 없으니까. 표준 서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요. 있기만 한 거예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해, 이거. 근데 거래계약서는 중요하잖아요. 작성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의무가. 근데 서식이 없다고. 없어. 거래계약서.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할 때 제가 요 내용을 적어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웬만하면 재방송이니까, 재방송. 근데 공통점은 뭐였냐면,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한 다음에, 법으로 서식을 정한 다음에 그거 이렇게 권장하래요. 권장할 수 있다. 둘 다. 일반 중개계약서건 거래계약서건 국장이 법으로 서식을 정한 다음에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은 있다고요. 거래계약서는 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밑에 거.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없다고. 우리 매매계약서 본 적이 있다고요. 임대차 계약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운데 막 한자로 뭐 개자 써 있고 그래. 그게 협회가 임의로 만든 거지 법으로 만든 게 아니다. 없다고. 우리끼리 따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막 그런 서식들 사용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 법으로 정한 게 아니니까 그게.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진짜 중요한데도. 그래서 거기 돌아와서 61페이지에 주의하고 돼 있잖아요. 주의하고. 양가로 2번에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나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없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막 설명드려도 저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그러신다. 1년 내내 없다고 설명드려도 시험장 가서 있다 또 체크하고 있어. 없어. 거래계약서는 엄청 나온다고 시험에.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그런 것만. 양가로 3번 필수적 기재사항은 뭐냐면 표준 서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는 작성해야 돼요. 기업공인중개사가 A4지에 작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래계약서. 그럴 때 요 내용들은 꼭 적어. 그런 거. 우리는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동그라미 8번에 있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를 언제 줬나 그 날짜도 적어놓으래요. 거래 내용과 상관이 없지만 확인설명서를 언제 줬나 이 날짜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내용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적어놓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잘 안 줬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주죠. 안 주면 업무정지인데. 옛날에 안 줬으니까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연역적인 이유로. 그래서 거래 내용과 상관이 없지만 거래계약서에 적어라. 확인설명서 언제 줬나 이 날짜를 거래계약서에 적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이제 62페이지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이 있죠. 얘도 한 문제가 나와요.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 얘도 한 문제. 그럼 보세요. 거래계약서가 얼마나 땡큐인 거야. 양이 적잖아. 한 페이지. 그리고 확인설명서랑 내용도 똑같은데 점수를 주는 거고. 손해배상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어마무시해 지금. 한 장 넘어가요. 여기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가 안 나온 적도 있어. 심지어 쇠가 빠지겠는데. 네.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한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꼬박꼬박 나와요. 한 문제는 쉽게 나오고 이렇게 양이 많은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는 기출 문제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많은 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온다고요. 기출 문제만 잘 보시면 되고 어렵게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에 나오면 짜증낼 게 아니라 공부할 땐 좀 힘들어도 양이 많아서. 자, 손해배상 책임 말 그대로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은 민사라 그랬죠? 민사. 손해배상 그거예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양가로 1번에 30조 1항, 양가로 3번에 30조 2항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기 이제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판례였어요. 갑이 집주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을은 기업공인중개사. 이쪽으로 이제 의뢰가 있었어요. 야, 나 월세방 좀 구해줘. 그렇게 할게. 중개 의뢰를 받고 승낙을 하면 그게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방금 전에 중개 의뢰했어요. 나 월세방 좀 구해줘. 그렇게 할게. 중개 계약 체결하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도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없었던 거예요. 의뢰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사기치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은 의뢰가 있었는데 임대차만. 근데 얘가 이제 전세라고 뻥치고선 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더 많이 수령해서 들고 튀는 부동산 사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갑집에 들어가라 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켰지만 사실은 이쪽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원래 사례에서는 이게 전세였어요. 전세로 해서 보증금 많이 해서 들고 튄 거. 지금 이제 임대차로 제가 약간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갑이 대리인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대리인 사칭해서 싹 다 위조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 또 믿어. 그래서 이게 계약 체결이고 이런 건 무효. 얘가 대리인도 아니니까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 내가 대리인이니까 보증금도 내가 갖다 줄게 라고 해서 1억을 수령해서 어떻게 했냐면 들고 튄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얘는. 갖다 주고 이렇게 계약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고 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돈 들고 튀었죠. 부동산 사기. 자, 이런 부동산 사기에서는 누가 손해보냐면 임차인, 매매면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매도인, 임대인은 손해보는 게 없어. 얘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집을 빌려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예? 무효니까. 그리고 얘는 갑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거고 돈은 얘가 주고 튀었으니까 떼인 거고 돈을 1억 원을 집주인에게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들고 튄 기업공인중개사 얘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보죠. 얘는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보증금도 떼었고 매매라면 매수인이 손해를 보고 등기부가 위조가 된 거 믿고 사도 산 사람만 손해봐요. 등기가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달라고 해요. 얘한테 야, 돈 내놔 이렇게. 얘는 줘야죠. 당연히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들고 튄 장본인이잖아. 그런데 이론상으로 그렇지 실제로 잡기가 쉽지가 않네. 튀었잖아요. 잡히면야 확 그냥 용서 안 되지. 죽여버리지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튀었는데 어떻게 잡고 이걸. 그러니까 이제 떼이게 되는 거죠. 요럴 때를 대비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서 사고 쳤다. 요럴 때를 대비해서 얘가 돈을 못 주게 되면 야, 그러면 너 보험 들어서 보험금 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험. 얘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금을. 얘는 튀어서 잡기 힘들고 사실상 힘드니까 얘가 든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내놔. 요거 하고 싶어요. 보험금 청구. 모든 기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사고 나면 중개 의뢰인에게 보험금 주려고.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다 붙어 있잖아요. 1억 이렇게. 보험 들었다고. 사고 나면 그거 준다고. 이제 얘가 보험금을 청구해요. 근데 이 보험금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는 기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물어줘야 돼. 뭐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서라도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법의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이게 30조 1항이에요. 30조 1항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거는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이렇게 해야 돼. 보험금 청구 요건. 30조 1항은 보험금 청구 요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보험금 청구 때문이에요. 만약에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거 안 배우셔도 돼. 보험금 청구 때문에. 요건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고의나 아니면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하는 거, 실수로 하는 거. 과실은 심한 실수가 있거든요. 중과실이라고 불러.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는 경과실이라고 불러요. 아주 심한 실수.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 상관이 없어. 일부러 하건 실수로 하건. 그리고 세 번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정신적인 손해는 우리가 따로 배우지를 않아요. 그건 다 민법 내용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있어.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 4가지.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이게 성립해서 보험금 청구가 돼요. 근데 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잘못되면요, 보험금 청구가 안 돼. 자, 이제 요건 검토를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뭐가 쉽냐면 이게 쉽네. 재산상 손해. 1억 들고 튀었으니까 1억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쉬워. 그리고 고의로 했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튈 생각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작정하고 한 거예요, 지금. 고의로 했고. 충족. 그리고 얘가 들고 튀어서 손해 발생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쪽으로도 관계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돈 갖다 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들고 튀어서 손해가 발생했다.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도 인정이 돼요. 요 3가지는 사실 다른 판례에서도 문제가 되질 않아. 웬만하면 다 충족이 돼. 이 3가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중개행위. 왜냐하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갖다 준 게 아니라 들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튀는 거 이런 것도 만약에 중개행위가 된다. 그러면 이 4가지가 모두 다 충족돼서 보험금 청구가 돼요. 근데 만약에 들고 튀는 거 이렇게 들고 튀는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니면 이게 충족이 안 됐으니까 보험금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중개행위가 맞다. 그럼 보험금 청구가 돼요. 중개행위가 아니다. 보험금 청구가 안 돼. 중개행위인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려있다. 자, 중개행위 어떻게 판단하냐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우리는 다른 판단 기준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무조건 뭐 판단할 때는 다 객관적 판단. 일반인, 보통 사람 입장에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 우리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때도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객관적 판단하고. 업무상 행위, 고용인 업무상 행위, 객관적 판단이에요. 중개 행위, 객관적 판단. 무조건 다 객관적 판단. 왜 그렇다고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다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시험에도 엄청 나온다고. 올해도 나왔네. 이게 객관적 판단. 대단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보세요. 이거를. 요 상황을 겉모습만 놓고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얘 생각은 고려하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튈 생각이잖아요. 이건 빼고. 그건 얘 생각이니까 빼고 무시하고 겉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일반인이 이걸 딱 봤어. 얘 개업공인중개사고 중개 의뢰인이야. 돈을 맡기면 얘가 갖다 줄 것처럼 보인다고요. 겉모습은 당연히 얘 입장에서도 얘가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겉모습에서 낌새가 조금이라도 수상해. 돈 맡겨요? 안 맡기지. 정말로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맡긴 거라고. 그래서 겉모습은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중개행위래. 얘가 갖다 줘도 중개행위고 아니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 왜? 겉모습이 똑같이 보인대. 그게. 겉모습은 일반인이 보면. 그래서 이게 중개행위가 돼요.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다. 겉모습은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넓게. 같은 말이에요. 판례는 중개행위를 아주 넓게 봐. 아주.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중개의뢰인에게 중개행위래요.
넓게 봐서. 지금 얘가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고 돈 들고 튀었다. 손해 입혔잖아요. 중개 행위 넓게 봐서. 처음 보는 판례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당황할 필요 없어. 잘 보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입혔나 아닌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판례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경매였어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준 거야.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줘서. 그거 중개 행위예요? 아니에요? 경매인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 입혔대요. 그래도 중개 행위.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으니까.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 행위. 넓게 봐서. 중개 행위가 되는 거고. 들고 튀는 건 당연히 중개 행위고. 그럼 다른 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도 있었어요. 좀 어려워요. 자격증도 빌려오고 등록증도 빌려왔어.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하고 돈 들고 튀었어요. 그건 중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자격증 빌려왔고 등록증도 빌려왔어요.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니까 다 빌려온 거잖아요. 계약 체결하고 돈 들고 튀었다. 중개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리 넓게 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튄 건 지금까지 판례에서 다 중개행위였어. 이거 뭐 보증금 들고 튀고 매매에서 중도금, 잔금 들고 튀고 많이 들고 튀신다고. 그거 다 중개행위였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들고 튄 것. 근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뭐라든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돼서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거죠. 그럼 보험금을 줘야죠. 보험금 줄 때는 한도 내에서 보험이 1억이면 1억까지. 만약에 손해가 2억이었대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2억 책임을 다지는 거야. 근데 보험이 1억 들려 있으면 보험회사는 1억까지만 책임되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보험 들었다고 책임을 1억까지만 지고 그건 아니라고요. 손해 입힌 장본인은 전액 책임을 다지는 거예요. 보험회사만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구나. 그런 거고 30조 2항은 더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 얘도 개업공인중개사.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계약을 자기 사무소에서 쓴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정.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다른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예요. 자기 사무소가 아니라 남의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예요. 이번에. 그럼 이제 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빌려준 사람 죄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사무소만 빌려줬지 돈 구경도 못했다고. 얘도 책임을 지는가? 그 문제. 또 얘도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 드니까 이 보험회사는 책임지는가? 이 문제가 30조 2항이다. 사무소 빌려준 사람 책임 있나 없나? 역시 요건만 검토를 해보면 돼요. 해볼게요. 30조 2항. 첫 번째,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야 돼요. 사무소를 빌려줄 것 그거예요. 두 번째, 무과실 책임이래. 이것도 뭐 한번 배운 것 같긴 한데 우리 무과실 책임. 이거 뭘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냥 물어주래요. 그냥 무과실 책임. 고의나 과실 같은 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대요.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책임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주시면 절대로 안 돼. 자기 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본인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거의 관여 안 했더라도 무과실 책임. 절대로 사무소를 빌려주면 안 되겠다. 세 번째, 재산상 손해. 그리고 네 번째, 역시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건데 요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정 책임지는 거예요. 사무소 빌려줬으니까. 자, 해볼게요. 쉬운 거. 이게 더 쉽네. 이제 무과실 책임이잖아. 무조건 책임지는 거고요. 재산상 손해 1억 발생했죠? 얘가 여기서 계약서 쓰고 1억 들고 튀었으니까 어차피 얘한테는 1억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소를 빌려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원인과 결과관계. 정이 사무소를 빌려준 거잖아요. 또 자기 중개사무소가 맞네. 정은. 정 입장에서 을은 타인도 맞잖아요. 그러면 을이 한 저 행동이 중개 행위인가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역시 다른 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중개 행위인지만 검토하면 돼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사무소 빌려줘서 그 사무소에서 을이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 이게 중개 행위인가 문제인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객관적으로 보고 똑같아요. 30조 1항의 중개행위나 30조 2항의 중개행위나 똑같아. 넓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다. 객관적으로 해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하면 다 중개행위. 을 개업공인중개사, 얘가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나 남의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튀나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힌 게 맞잖아. 지금 돈 들고 튀어서 중개행위가 맞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 넓게 보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나 이것만 잘 보면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또 모두 다 충족해서 정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야, 나 아무런 죄가 없어. 필요 없다고.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그럼 이 보험회사 줘야 되는 거예요? 얘 당연히 줘야 되고 얘가 든 보험회사도 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30조 2항도 보험금 청구 요건이었어요. 얘도 보험금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이게 해당하면 보험금 청구가 된다. 30조 1항, 30조 2항 다 보험금 청구가 돼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근데 판례가 있었다고요. 이 판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 보험회사, 사무소 빌려준 사람 이 보험회사 얘한테 보험금 내놔 했더니 얘가 못 주겠대. 보험금을 못 주겠대요. 빡빡 우겨. 그래서 1심에서도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겼어. 보험회사. 안 줘도 된다고. 30조 2항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우긴 거냐면 보험을 2번 들어야 된대요. 2번. 보험회사가. 30조 1항 이거 보험 들고 이거 따로 보험을 들고 30조 2항 이것도 보험을 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2번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얘는 보험을 한 번밖에 안 들었대요. 그 한 번 든 거는 30조 1항 이거래. 이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었고 30조 2항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못 준다 이렇게 한 거지. 보험을 따로따로 2번 들었어야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들었고 한 번 든 거는 이것만을 위한 보험이니까. 지금 30조 2항으로 청구 들어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심도 이겼고 2심도 이겼다고요. 대법원에서 근데 진 거지. 패소. 그럼 그냥 진 거예요. 2대 1이라고 이긴 게 아니라. 대법원 패소면 끝. 대법원에서는 보험금 주래요. 30조 2항도 보험금 줘. 보험을 이것 따로, 1항 따로, 2항 따로 2번 드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들면, 딱 한 번 들면 그게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된다. 1항, 2항 모두를 위한 보험이. 그러니까 보험을 따로따로 2번 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보험금을 줘라. 왜 그럴까요? 왜 보험을 한 번만 들면 돼? 응? 돈이 어딨냐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 지금. 보험료 내다가 볼 일 다 보겠어 그러면. 보험을 2번 든 사람이 없대요. 대법원에서는. 모두 다 봤더니 다 한 번씩밖에 안 들었대요. 얘도 한 번 들었고 얘도 보험 한 번 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다 한 번밖에 안 들었어. 만약에 이 보험회사 말이 맞다고 하면 보험을 2번 든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지. 단 한 명도 없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한 번밖에 안 들었대요. 왜? 한 번만 들어도 되니까 그런 거잖아. 보험회사 말이 맞으려면 2번 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항 따로, 2항 따로 이렇게 든 사람이 없대. 다 한 번밖에 안 들었대요. 그러면 한 번만 들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한 거죠. 되게 합리적이라고. 다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 보험을 다 한 번밖에 안 들었으니까. 결론은 30조 1항도 보험금은 줘야 되고 내가 사고 쳐서 손해 입힌 거 보험금 줘야 돼요. 또 사무소 빌려준 거 30조 2항도 보험금 줘야 된다. 그리고 3가지예요.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용인 업무상 행위도 있어. 우리 고용인이 사고 쳐서 손해 입혔대요. 그것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 3가지.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 행위, 고용인 사고 쳐서 손해입힌 거, 그 세 가지가 보험금 청구가 된다.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는 보험금 때문에 배운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나중엔 그래서 보험 관련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문제는 거의 거기서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6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30조 1항 자, 동그라미 1번 이게 법조문인데 30조 1항 법조문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 동그라미 고의 또는 과실로 동그라미 키워드가 중개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동그라미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과관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어도 어떻게 보증기관이 보험회사예요.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가 된다.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 행위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그거잖아요. 고용인 사고 쳐서 돈 물어주는 거 그것도 보험금 청구가 된다. 됐고. 동그라미 3번은 중개행위가 아니거나 재산상 손해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고요. 재산상 손해가 아니다.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양가로 2번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공제금이 보험인데 청구할 수 있는 중개행위 범위에서 보면 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넓게 보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그럼 다 중개행위다. 뭐 그런 거예요. 넓게 보겠다. 판례는 객관적 판단이니까.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30조 2항 맨 밑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그렇죠?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이 빌려주는 거.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인데 눈을 씻고 봐도 뭐가 안 보이죠? 고의 또는 과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 그게 딱 적어놔요.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아까 30조 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데 양가로 3번의 30조 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안 보이니까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물어줘. 그리고 이것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보험을 2번 드는 거다. X. 1번 들면 된다. 그럼 그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된다. 우리가 돈이 어디냐고. 63페이지. 보증 설정 의무인데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보험 관련 내용이 좀 중요해요.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